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S-OIL과 SK 등 석유화학 산업에서 15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년에도 석유화학 산업에서 10조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특별팀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S-OIL의 샤인 프로젝트 9조 2,500억 원을 투입해 울산의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건설 기간 하루 최대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울산 시민이 우선적으로 고용됩니다. SK가스는 복합 화력발전소를 울산에 짓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며 수백 명의 직간접 고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시가 올해 석유화학 산업에서 투자를 이끌어낸 금액만 15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내년에도 석유화학에서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석유화학 단지 중심으로 해서 한 10조 정도 더 한답니다. 10조에서 12조. 그런다면 울산에 새로운 일자리가 한 2만 개 정도 생기지 않겠느냐. 울산시는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의 투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특별팀이 당장 다음 달부터 설치됩니다. 부지 조성부터 각종 영향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인허가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산업국장과 주력 산업과장을 중심으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무관 2명과 주무관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 파견도 추진합니다. 매년 1월부터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여 S-OIL을 포함한 석유화학업계의 인허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앞서 2조 원대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인 현대차에 공무원 2명을 파견해 조기 준공을 돕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투자 사업들이 목표 기간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어린이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 성인 용품점의 입점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적힌 5개의 광고물이 부착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북구 산하동의 한 상가 건물. 2층 외벽에 멀리서 봐도 눈에 띄게 성인용품점 입점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내부에는 키즈 카페와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 있어 아이들과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곳입니다. 심지어 같은 층 바로 옆에는 200명가량의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이 다니는 체육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성인용품점 입점 환영 문구가 버젓이 적힌 이곳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가운데 지자체에 민원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용품점이 입점이 아니라 성인용품점을 딱 찍어가지고 다른 가게도 아니고 유치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달았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병원을 가거나 할 때마다 엄마 성인용품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정말 황당하고 속상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상가 주인이 이러한 현수막을 내걸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같은 층 체육시설과의 갈등 때문. 체육시설의 소음 때문에 몇 년째 상가가 임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체육시설이 해당 공실까지 확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인용품점을 입점시킨다는 입장인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인근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붙었는지 어디 부동산에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현수막을 며칠 전에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밖에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도 그렇고 주민으로 봐도 부자리는 아니죠.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해당 상가가 성인용품점 입점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 허가가 날 수 있고 5개 광고물도 제지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실정에 어른들 문제에 아이들을 악용하는 게 아니냐며 도를 넘은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올 한 해 울산 지역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기획 2022 뉴스 결산. 오늘은 끊이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짚어봅니다. 올해 울산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SO일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SK 지오센트릭도 지난 4월과 8월 같은 공장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을 비롯해 당사를 믿고 지켜봐 주신 지역사회와 관계 당국에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죄송한 마음입니다. 위험천만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중대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34명, 지난해 22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올해 울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16건,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 사건은 7건인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무력화된다면 작업 현장의 안전은 상당히 위험 수위로 갈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 올해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벌 대상과 수위,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은 우리 사회 여전한 과제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가 2013년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기로 했고, 전략적 투자 유치와 탄소 중립 거점화로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대화합에 울산 산업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청년 도시를 조성해 청년 인구 유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도시 공간구조 재편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트램 등의 교통망 확충과 대기질 개선, 맑은 물 확보,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동해선 개통 1년을 맞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으로의 인구 유출은 줄고 관광객의 유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으로의 순 유출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명 감소했으며 울산 내 주요 관광지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해선 개통 후 1년간 태화강역의 총 이용객은 326만여 명으로 개통 전보다 224% 급증했으며 편익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233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영향 분석 연구를 진행한 뒤에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는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국회의원이 출연해 당권 도전에 대한 포부와 총선 전략, 현 정부의 성공 방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지난 화요일에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고 또 울산 시민들에게는 응원이 필요한 시점인데 오늘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고단하시죠? 예, 뭐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 또 뭐 하루에 또 뭐 이동 거리도 워낙 많기도 그러게요. 하고요. 또 예. 하루 종일 스피치를 하니까 예. 지력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들이 그래도 안색은 참 좋으십니다. 예. 참 오랜만에 오셨고 한 해를 보내면서 울산시 고향에서 인사부터 하고 가시죠. 우리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어려웠지만 또 그래도 또 희망을 만든 한 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내년에 좀 더 살기 좋은 울산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7일에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저는 민주당과 겨뤄서 매번 이겼던 사람이다. 김기현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출사표를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당권 도전의 포부 뭐 안 들어도 합니다만 한 번 더 듣죠. 사실 그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온 것은 저는 보수당, 보수 세력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보수당이 먼저 만들었고 또 대한민국의 그 산업화 예. 그것도 보수당이 만들어 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정권이 넘어갔던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한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 시점에 대통령 선거도 이길 수 있었고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모아서 내후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보수당이 면모를 일신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모습 이렇게 고리타분한 모습으로 비치는 꼰대 같은 모습 그것은 이제 과감하게 탈피하고 정말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을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겠다. 그래서 또 그 중심에서 제가 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울산의 위상도 한결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울산 출신의 뭐 정치인으로서 울산이 좀 작은 도시다 보니까 중앙에서 늘 이렇게 천대받을 때가 많고 변방 취급을 많이 받았거든요. 늘 한결같은 꿈이 울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 하는 것이 저희 포부였는데 이제 그럴 때가 온 것 같다. 그 단추를 이제 꿰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정치, 언론사, 정치 프로그램에 김기현, 장제원, 김장연대에 대한 얘기를 빼면은 알맹이 없는 이제 찐빵이 있죠. 이미 김장은 끝냈다는 얘기,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야 됩니까? 철 봐도 김장철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요즘 김장 담그는 집들이 잘 없죠. 철이 이미 김장철이 지났고요. 그리고 뭐 서로 간에 이제 공동의 보조를 맞춰가자 하는 것이 사실상 다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각자 자기 역할을 장제원 의원과 또 장제원을 지지하는 그룹들, 저와 저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이제 따로 흩어져서 각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될 때다. 이게 단순하게 김장연대라는 것은 매우 국한된 것이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모습으로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처음에 조그만 코어에서 조금씩 커져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커져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든 것이고 아마 내년 연초가 되면 확 새가 불어나는 것을 보시게 될 거다. 그래서 많은 우리 당의 의원들을 포함해서 우리 당의 당원들이 김기현을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될 그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것이 당심도 또 우리 민심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 그런 모멘텀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첫 번째 그 스텝을 밟은 것이 바로 김장연대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식단을 따진다 그러면 뭐 김치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뭐 영양가 있는 뭐 또 된장찌개도 좀 있어야 되고요. 두부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국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다양한 식단을 내어놓고 유권자들에게 이런 맛있는 식사를 차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폭을 넓힌 일들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김장연대도 뭐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12월 17일이던가요? 대통령 관저에 첫 주자로 초청되셨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데 그 얘기 지금 하면 안 되죠? 비밀이죠. 사실 이게 뭐 제가 대통령과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다 언론에 공개된 상태에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서로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바깥으로 제가 발설한 적이 없는데 언론이 워낙 또 취재를 하는데 능란해가지고 어떻게 그 취재가 되었더라고요. 소설을 쓰죠. 그리고 대통령하고 사실 자주 배웠습니다. 뭐 그때뿐 아니라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 배웠고요. 뭐 둘이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여러 명이 만나기도 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대통령이 소탈한 분이고요. 밖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덩치도 이랬으니까 조금 뭐 좀 우락부락해 보이는 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만나보면 정말 다정다감하고 오히려 적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대통령 얘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 했는가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 뭐 그냥 짐작만 하겠습니다. 차기 당권 대표에게 거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기대는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인데 당 대표가 되시면 당의 지지율을 55% 이상 끌어올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60% 이상 끌어올리겠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신 있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자신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4월 달 제가 원내대표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이 20% 중반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40%로 끌어올리겠다 약속했는데 실제로 연말에 40%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목표치를 우리 당 지지율 55%, 예. 대통령 지지율 60% 하겠다. 예. 그래서 560 캠프다. 그렇게 지금 명명하고 나갈 참인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예. 우리가 잘 정비되어서 일사불란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실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책과 그런 그 예산, 그리고 네.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내면서 국민들께 호소드리면 아마도 신뢰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예. 55%당 지지율, 예. 60% 대통령 지지율,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고 만들 겁니다. 근데요, 당 지지율은 이제 당 대표가 잘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대통령 당 대표가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 따로 있고 당이 따로 있고 하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안 거죠. 되지만, 대통령과 당이 사실은 이게 부부관계 비슷한 겁니다. 예, 대통령 따로 그리고 당 따로가 아니라 부부관계로 서로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예. 여기서 삐거덕거리면 같이 추락하는 것이고 예, 여기 화합을 잘하면 같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각종 정부의 정책이나 또 대통령의 여러 가지 해야 될 어젠다들에 대해서 예. 당과 충분한 교감을 해서 민심이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동쪽으로 가도록 네. 이 방향을 설정하도록 예. 그걸 대통령하고 충분히 조율해야 되고요. 네. 또 민심이 서쪽이라 가면 또 그렇게 조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 조율을 하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과 동반 상승하는 것이지 예. 대통령 따로 놀고 당 따로 놀고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예. 같이 가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원들도 있지만 울산 시민들께 새해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드리고 마치죠. 금년 한 해 참 많이 어려웠지만 내년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지만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고 거기에 우리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호주머니도 좀 두둑해지고 복지도 좀 든든해지고 그리고 기업하기 좋아져서 일자리가 군데군데서 계속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저는 울산 출신 정치인으로서 제가 당의 대표가 되면 울산의 퀀텀 점프를 반드시 만들겠다. 비약적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반드시 만들겠다. 뭐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향해 나가주시면 좋겠고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틈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장이 내년도 6대 운영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시당 내 26개의 상설위원회와 특위 등의 조직을 강화하고 울산 지역 현안 점검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정치 교육과 청년 조직 활동 강화, 모든 당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나서는 한편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내년부터 조기 총선 체제로 전환해서 2024년 총선에서 3석 이상 승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선 7기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불식 해상풍력과 불경 메가시티 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진보 세력과의 단합을 위해 진보 개혁 세력 총연대회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소통실을 운영해 시민 속으로 스며드는 정당 활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호영 신임 울산경찰청장의 취임식이 어제 울산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미흡했던 대응 사례들을 반면 교사 삼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세 사기와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영 울산경찰청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 후보 40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서울청 강북경찰서장과 경찰청 자치경찰법제팀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을 지냈습니다. 중구 하멀루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가 채널 24번 JCN과 유튜브 채널 존TV를 총해 1월 1일 오전 7시부터 생중계됩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하멀루 해맞이 행사는 해맞이 기원식과 축가 공연, 가래떡과 토끼 저금통 나눔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로 진행됩니다. 한편 중구청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 참여 인원을 1,000명 이하로 제한하고 안전요원 110명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남구청이 새해부터 출산 양육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와 층간소음 방지 매트 등을 지원합니다. 1월 1일부터 임산부와 새해 출생한 영아 가정에 1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되며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가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은 남구에 1개월 이상 거주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